이거 이어폰이 없네. 지금 몇 시예요? 틀렸다. 이렇게 딴 거만 챙겨갔네. 여기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농민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정산 작업이며 그 씨앗 종자 정선 등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수원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구악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밭에 가니까 너무 많이 얼어 있더라고요. 날씨가 풀리면 다 뽑아서 우거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콩과 작물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네,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콩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콩류의 이렇게 기원지를 보면은 사실은 뭐 대두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이제 소이빈이라고 하는 대두는 이제 우리 한반도 기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땅콩은 적도 부근에 있는 아프리카 땅이고, 그다음에 완두라든지 또 이런 것은 또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강낭콩 종류들은 또 남미에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렌틸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병아리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중해 연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콩류의 기원지는 다양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콩류가 이제 벽과작물, 그러니까 벼라든지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작물들과 중요하게 이제 식량원으로 쓰이게 된 게 콩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양분의 일부 결핍된 요소들이 있는데 반해서 아주 단백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아주 식량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이제 콩가식물은 16,000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식용으로 삼고 있는 거 이외에도 우리 이제 뭐 등나무라든지 칡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무 종류, 그다음에 아카시 나무라든지 나무 종류도 콩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혹시 이제 커피 빈 하니까 커피도 콩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커피는 콩가가 아니고요, 꼭두선이과라고 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빈 하는 이유는 이제 커피 콩이 이제 커피 콩이라고 불러도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원두라고도 하고 커피 빈이라고도 하고 생긴 모양이 커피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꼭두선이과에 속해요. 그래서 콩과는 아닙니다. 근데 지구상에 이렇게 콩과 식물들이 16,000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작물, 콩과 작물이 이제 그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뿌리 공생을 하고 있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식물들은 포도당을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나눠주고,
또 반대로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모아서 다시 식물한테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이 공생관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뭐 땅속에 질소를 많이 투여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유기농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2, 3년에 한 번씩은 콩과 작물들을 심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땅속에 이렇게 가져다주는 양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2, 3년, 2년 정도 다른 작물들이 자라기에 굉장히 충분할 정도의 질소를 고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정을 해서 땅속에 이렇게 돌려준 양분들을 정작 콩과 작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뿌리옥 박테리아의 수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농사를 지을 때 뿌리옥 박테리아가 무한정 이렇게 콩이 사라질 때까지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얘가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사실은 그 수명이 콩꽃이 필 때까지밖에 안 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콩뿌리는 토양에 남아있는 거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존해서 이렇게 양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콩꽃빛 이후에는 이 콩이 질소 공급이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콩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콩꽃이 필 때쯤에 웃거름을 해야 돼요. 근데 웃거름이라 하더라도 이게 퇴비 형태로 주면 뿌리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수명이 다 하니까 이 뿌리도 거의 불능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거름을 땅에다 줘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효과 있게 하는 방법은 액비를 만들어서 연면시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콩꽃이 필 때쯤에 어차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겸해서 액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콩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콩농사가 굉장히 열악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의 그 수명이라든지 콩꽃 핀 이후에 콩뿌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뭐 미국의 이제 멕시코라든지 대단히 이제 콩 경작지를 가보면 콩밭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형의 중간에는 액비통이 있어서 액비통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길게 이렇게 콤파스처럼 길게 그 분무기가 이렇게 돌아서 액비를 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콩 원산지는 우리나라인데 정작 콩 생산량이라든지 콩 농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콩 농사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웃거름을 어떤 형태로 공급하느냐 이게 콩 농사를 좌우하는 그런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웃거름을 액비 형태로 주면 진짜 주렁주렁 달리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평년작 수준이 우리가 지금 현재 수확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콩의 영향을 보면 콩이나 쇠고기나 이렇게 똑같이 소고기가 훨씬 더 단백질이 많죠. 그리고 이제 지방도 많고 근데 이제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라고 부를 정도로 콩은 단백질이 다른 우리 밭에서 거두는 다른 식량작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콩단백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제 두부라든지 그다음에 콩으로 요즘은 또 치즈도 만들죠. 콩치즈라든지 비건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요. 화면 전화를 한번. 됐네요. 네. 이제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단백질이긴 하지만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이소류신, 라이신, 황이 함유된 이제 소수의 아미노산의 함량은 낮은 경향이 있어서 주로 이제 다른 곡류들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콩하고 매칭이 잘 되는 게 이제 우유라고 해요. 우유가 콩에 부족한 이제 단백질 이렇게 이소유신이라든지 라이신이라든지 황암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콩의 효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고혈압 예방이라든지 항암 작용, 그래서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모든 콩에 좀 공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강낭콩이라든지 동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항암 작용에 있어서 이런 품목들을 이런 질병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피부 노화 그다음에 이제 피부 노화 예방이라든지 기미 방지라든지 이렇게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E라든지 이런 사포닌이 있어서 피부 노화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펩타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게 콩의 효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핍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라는 시스테인은 곡물로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콩에도 이제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프로테아제 억제 성분이 있고, 비타민의 이제 효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비타민이 있고요. 시아노겐이라든지 사포닌 뭐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생으로 먹었을 때의 문제인 거고 사실은 콩은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들하고 같이 이제 법제라든지 아니면 양념을 하기 때문에 요리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의 독성 중에서 일부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리 이제 뭐 땅콩 사건 많잖아요. 땅콩 먹었는데 그 한국 뭐야 칼이었나? 땅콩 그런 것처럼 그 땅콩을 기내에서 이렇게 공급할 때 반드시 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땅콩 알레르기도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콩의 효능 중에서 또 효능 그다음에 이제 콩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방구를 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사들이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게 콩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합을 해서 우주식을 만드나 봐요. 근데 이 우주식으로 만들어 놨더니 가장 큰 문제가 그 방구를 끼는 거래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이걸 배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골치 아파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원인이 이제 저분자량의 설탕 이제 이것이 이제 대장까지 가가지고 대장에서 박테리아가 이걸 이용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결국은 이제 콩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막는 그런 이제 그 배합제 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콩이 이제 우주식으로도 다시 이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 텐데 먼저 이제 콩, 그다음에 이제 대두, 소이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콩이라는 이름은 이게 고리 그리고 둥근 것을 의미하는 고라든지 공이 어원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글동글 하잖아요, 공. 그죠? 공이. 예, 그래서 공 하다가 이제 콩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부르는 이름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두라는 이제 우리 한자나 아니면 이제 콩 이름 끝에 뭐 서리태, 뭐 무슨 태 이렇게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 것은 도대체 콩이 뭐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태자가 들어가냐, 대자가 들어가냐. 그래서 유학자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썼던 농서에는 말도 안 된다. 왜 태를 쓰냐 자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이 많았나 봐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서양에 있는 그 학명에도 종소명에 맥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크다는 뜻이죠. 예. 근데 사실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야생종 콩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재변이 됐을 때는. 그래서 뒤에 이제 태자라든지 종소명에도 맥스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명인 글리시는 이제 달콤한 단맛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소이빈이라고 하는 말은 간장의 중국 이름, 치앙류, 시앙류 뭐 이런 게 이제 일본으로 가서 소이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나중에 빈이 이제 붙어서 소이빈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콩잎과 꽃을 보면 콩잎은 저렇게 이제 3장짜리가 기본이에요. 3장이 이렇게 나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잎 겨드랑이에 저렇게 콩꽃이 이렇게 핍니다. 보통 콩꽃의 색깔은 이제 흰색하고 그다음에 파란색 콩꽃을 펴요. 꽃을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줄기에 그 모용이라고 하죠. 털이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나 있죠. 예. 이 털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콩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모아서 이슬을 만들어서 땅에 떨궈서 뿌리가 시들지 않게 하는, 콩이 시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마른 날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이 콩밭에 가보시면 땅은 말라 있는데 뿌리 주변에 있는 땅은 축축히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콩이 이게 쓰러지지 않게 애써 하는 이유가 쓰러지면 물론 꼬투리가 땅에 닿아서 썩기도 하지만 쓰러지면 그렇게 물 모으는 역할을 못해요.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쓰러지면 물들이 다 밖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막 가뭄을 많이 타게 되죠. 그래서 이 모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토종콩은 이제 분류를 하자면 메주나 장을 담그는 장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밥에 넣어 먹는 반미콩, 그다음에 나물을 만들어 먹는 나물콩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콩들은 대개가 이제 단백질 함량이 좀 풍부한 애들 이런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장콩은 대개 메주콩하고도 같이 매칭이 됩니다. 두부콩하고도 매칭이 되죠. 그다음에 반미콩은 상대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밥에 잘 익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반미콩이라고도 하고 밤콩이라고도 하는데 푸석푸석하니 이제 먹었을 때 우리 그 나무에서 열리는 밤 열매 그 맛이 난다고 해서 밤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물콩들 보면 상대적으로 이 콩 종류가 콩알이 자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물콩으로 활용을 합니다. 나물콩들은 이제 콩나물을 길러 먹기에 이제 알맞게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중부 이북에서 중부지방 이북에서 이 나물콩을 키우면 이게 알이 커진다고 해요. 근데
남부지방하고 제주도에서 나물콩을 기르면 정말 콩나물 기르기에 딱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장이라든지 아무튼 그 콩 생리적으로 이렇게 남도 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나물콩이 굉장히 콩나물만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자라서 주로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나물콩 종류로 콩을 많이 재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 이북에서는 이렇게 반미콩이라든지 장콩 중심으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콩 품종 이름의 유래를 보면 되게 이제 이름에 이제 뭐 색깔이 들어가기도 하고 무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열리는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조리 용도별로 또 붙이고 파종기라든지 숙기 이런 것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파종 장소에 따라서 또 지방명을 붙여서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콩 이름, 토종콩 이름은 대개 이런 어떤 한 8가지 분류로 이렇게 이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라나 무늬라든지 파종기 또는 이제 숙기, 그다음에 이제 장소, 뭐 보리밥콩, 논두렁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토종콩을 하나하나 둘러볼 텐데요. 갑산태라고 하는 갑산재래, 그다음에 부석태. 부석태는 이제 부석사 있는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토종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콩이라서 굉장히 많이 영주 가보면 부석사 밑에 콩박물관이 있어요. 이 부석태를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이제 토종콩의 역사라든지 콩을 재배한 역사라든지 콩 종류라든지 콩의 용도라든지 아주 복합적으로 전시해 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두. 이 금두는 이제 그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재배했던 콩인데 금두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금강태라고도 합니다. 금강태, 금두. 그래서 경기도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금강태라고 부르고 경북에서는 이제 금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그 콩이 훌륭해서 대개 외국에서 뭐 뭔가를 육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 품종을 가지고 육종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콩 중에서 이제 부채콩인데 콩 모양을 보면 저렇게 꽃이 피듯이 저렇게 이제 꼬투리가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모아서 꽃이 한꺼번에 핍니다. 그리고 줄기 모양을 보면 줄기가 맨드라미 줄기처럼 이렇게 편편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맨드라미 이런 걸 이제 대화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는 이런 성향이 있는 이제 품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거 꽃다발 하듯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콩알도 굉장히 좀 중립에서 좀 소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작은 콩나물을 길러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콩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먹기도 합니다. 자, 이제 콩 이름만 한번 좀 보시죠. 41콩도 있고요. 숙기가 굉장히 빠른 콩을 41콩. 그다음에 십석두. 이것은 이제 콩알이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이제 금양장목에 보면 온대콩이라고 하는 게 이 십석두입니다. 또 이제 십석두라고도 하고 백승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쥐눈이콩만한 사이즈예요.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쥐눈이콩인데 하얀 쥐눈이콩이라고 금양잡록에는 하얀 쥐눈이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천담록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장려되었던 품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금화태, 용일, 인천재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푸른콩.
푸른 콩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청태콩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에서는 푸른 장콩, 또는 이제 푸른 덕색이 콩 이렇게 부르는 콩들이에요. 이 콩들은 이제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국물을 낸다든지, 인절미 콩가루로 이렇게 빻으면 되게 이제 약간 이 푸른 빛이 조금씩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연두빛 비슷한 색상을 내서 되게 이제 콩국물 만드는 데 애용을 하고, 또 콩국물 내도 색상이 남아서 아주 사랑받는 품종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하나가리 콩이 있는데, 이 아가리란 말이 좀 거슬리죠, 그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콩알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하나가리라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옛날 고전 농서에는 하나콩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심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구전되다 보면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리콩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경우죠. 그런 비슷한 경우가 이제 우리 뒤에서 보는 이제 그 호래비 방콩에도 마찬가지죠. 네. 호래비 방콩을 이제 수집할 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호래비처럼 이게 그 껍질이 갈라져 가지고 주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니까 호래비콩이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이것도 하나씩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가리 콩이 장콩에 들어간다 하면, 호래비콩은 장콩으로도 쓰지만 주로는 이제 밥에 넣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흰 콩 중에서 밥에 넣어 먹는 콩이 많지 않은데, 호래비 방콩은 이제 밥에 넣어 먹는 콩에 속하는 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콩 중에서 이제 오가피 콩이 있는데, 이 오가피 콩은 콩잎이 아까 3장인 걸 보여드렸죠. 근데 이건 콩잎이 5장입니다. 네, 그래서 밭에 이제 심어져 있을 때 발견하기가 쉬워요. 콩잎이 5장이면 이거 오가피 콩인가 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가 이게 조생종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두콩 중에서 조생종에 속하는 게 유월태라든지 오가피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논산에서 수집했던 검정유월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조생종에 속해요. 그래서 5월 중순에서 5월 말 일찍 파종하게 되면 추석 때쯤 이제 수확을 하는데, 풋콩 상태로 추석 때 수확을 해서 송편수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콩에 속합니다. 오가피 향이 약간 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르데콩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녹색의 반미콩인데 사진이 약간 푸른빛이 안 보입니다. 푸른 방울도 마찬가지고요. 좀 햇빛에 거슬리면, 햇빛에 약간 노출되면 이 푸른빛이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리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비자비콩도 여기에 보이고, 그다음에 아주까리콩은 이제 아주까리 피마자죠. 피마자 열매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까리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날거리콩.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도와 비슷한 저숙적인 콩인데, 아마 이제 논산에서 저희가 수집했던 이제 콩도 이런 종류에 속한 것 같아요. 검정콩인데 6월도보다 한 2주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콩이 굉장히 빨리 익는 콩에 속합니다. 여기도 이제 검은 6월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까리 방콩 중에서도 까만 바탕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불콩처럼 빨간 바탕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밤콩, 또 이제 불콩이라고도 하고, 또 파란 고물콩, 물레콩, 그다음에 불태, 뭐 이런 식으로. 불태는 이제 화태라고도 하고 고전 농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콩 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물콩 종류 중에서 이렇게 이제 수박태, 이런 것은 이제 콩 표면에 수박 무늬처럼 무늬가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먹태는 아주 이제 까맣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운이 콩은 이렇게 까만 바탕에 아주 작은 쥐눈을 닮았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제 서먹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흙콩들은 대개가 이제 깨보면 노란색이에요. 속 색깔은.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약콩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속이 쪼개서 속이 초록색이면 이것은 약콩이구나. 좀 노라면 이건 진흙콩이구나 콩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긴 모양대로 보학다리콩. 이제 보학다리콩은 아주 이렇게 밑에서부터 다닥다닥 달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흰 나물콩은 아까 봤던 십석태라든지 백승태, 온대콩 뭐 이런 거하고 같은 종류의 흰 나물콩 종류입니다. 이 흰 나물콩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흰 진위콩보다는 약간 좀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 나물콩이 있고요. 네, 논두렁콩, 이것은 이제 논두렁 부분에 심어서 알종다리콩, 그다음에 이제 논두렁콩, 알종다리콩. 알종다리콩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물콩 종류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물콩도 있고, 지리콩, 오리태, 오륙태, 뭐 비둘기콩,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물콩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반야생의 이제 납작한 납대기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야생종 콩들만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기 광주 쪽에. 그런 선생님은 또 뭐 이런 나물콩, 이런 야생콩만 또 이렇게 뭐 한 5,000점, 6,000점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육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야생콩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콩 품종을 육종하려면 야생콩을 도입할 경우에는 야생콩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 병충해라든지 풀과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이런 그 야생콩들의 유전자를 같이 도입하게 되면 콩이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생콩들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입해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콩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야생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에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야생콩들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팥입니다. 소두라고도 하죠. 머리가 작다는 소두가 아니라 작은 콩이라는 뜻이죠. 팥이라는 이름은 옛 이름에 이제 팥이라는 어원이 이제 쓰였고요. 그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명 비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사식물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고요. 동부속을 말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소명인 앵길라리스는 이제 각이 진, 모가 난, 뭐 이런 뜻이에요. 열매가 약간 이제 모가 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팥에 이제 이렇게 잎사귀 모양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털이 있고, 잎사귀 윗면에도 이렇게 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콩꽃은, 팥꽃은 이제 노란색이고요. 그래서 팥하고 녹두가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밭에 가면 이게 팥인지 녹두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팥의 특징은 떡잎이 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바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녹두는 떡잎이 위로 올라옵니다. 지상바라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떡잎을 기준으로 해서 떡잎 위쪽의 배축은 상배축이라고 그러고 떡잎 아래쪽의 축은 이제 하배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녹두라든지 그다음에 콩 종류, 그다음에 땅콩은 상하 배축이 다 이렇게 땅 위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이제 팥이라든지 다른 종류들은 이렇게 떡잎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배축만 드러나게 되죠. 땅 위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나물로 길러 먹을 수 있는 것은 지상발화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콩나물, 녹두나물, 그죠? 땅콩나물은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상에 떡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팥으로는 나물을 해먹지 못하는 이유가 지하발화형이기 때문에. 이게 하면은 이게 이 떡잎이 밑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위로 안 올라오고 떡잎을 먹어야 되는데 콩나물은 그죠? 떡잎을 먹는 건데 떡잎이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나물로 해먹지 못하는 겁니다. 팥의 효능을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팥죽을 많이 해먹죠. 그다음에 이제 팥떡도 해먹고 팥앙금이라든지 팥빙수 이런 식으로 해먹는데 변비 치료라든지 이런데 이제 효과가 아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붓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 회복에 특히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콩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사포닌이 많아서 항상 삶을 때 이렇게 거품이 일죠. 사포닌이라는 얘기는 소프이거든요. 영어로 소프이 뭐죠? 비누죠, 비누. 그죠? 그 비누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포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삶으면 뭔가 거품이 인다. 그러면 이게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포닌 성분을 원활하게 먹기 위해서는 이게 또 이제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아니라 소화를 돕지 않는 그런 성질이 아까 콩과 작물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삶아서 이렇게 사포닌 성분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포닌은 뭐 인삼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화에 있어서는 꽤 이제 잘못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이라든지 팥을 주로 이렇게 삶거나 이렇게 메주로 쓰거나 이렇게 장을 담궈서 이렇게 소비하는 이유가 또는 이제 싹을 내서 이렇게 소비하는 이유가 그런 사포닌의 이제 이런 성분 때문에 소화 흡수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가공 방법들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토마토도 그렇잖아요. 토마토를 생과로 먹으면 소화 흡수되는 양이 그 전체 양분의 뭐 한 10%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근데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데쳐서 삶아서 먹잖아요. 토마토를. 그죠? 끓여서 잼을 만든다든지 소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마토 식문화가 어때요? 생과로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흡수율은 굉장히 낮은 형태로 먹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대신에 콩은 옛날부터 소비하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이게 흡수되는 양이 적네. 그러다 보니까 콩과 팥 뭐 이런 콩류에 대한 가공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토종팥을 보면요. 이제 빨간 팥이라든지 흰 팥. 우리는 팥을 보면 이제 다 빨간색 이것만 생각하는데 토종팥은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올해 저도 이제 흰 팥을 많이 심었는데 보면 이제 빨간 팥은 우리가 이제 수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팥은 약간 좀 떫은 맛이 있어요. 네. 근데 팥하고 잘 어울리는 그래서 작물이 수수라고 그랬죠. 수수 팥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먹는 이유가 수수하고 팥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궁합이. 서로 부족한 양분도 이렇게 보충해주고 떫은 맛이라든지 이런 맛들을 서로 제어해주는 그런 효과적인 이제 배합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팥하고 수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팥, 제피팥을 굉장히 선호해요. 이게 이제 밥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뭐 팥고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팥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사서 먹는 일반 주부들은 빨간 팥을 선호하기 때문에 판매용으로는 빨간 팥을 심고 자가 소비용으로는 되게 제팥을
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팟은 이렇게 약팟이라고도 하고 이팟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이제 다양한데 이렇게 쌀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뭐 이팟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약으로 썼다고 해서 약팟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넝클형이에요.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넝클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주렁주렁주렁 달리는 거라서 이팟을 심을 때는 유인줄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심어본 바로는 우리 콩 심을 때 이렇게 적심이라는 걸 하기 전에 순지르기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무한 신육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맺히는 꼬투리들은 되게 빈탕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액비를 안 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빈탕이 많고 밑에 있는 열매들만 되게 실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무한 신육형이라고 해서 넝쿨을 계속 키워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순지리기 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한번 심어봐서 봤을 때 심었는데 고라니들이 와서 다 이렇게 순을 질러준 거예요. 근데 고라니 탓인지 몰라도 밑에 굉장히 실하게 다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라니가 날 돕는 거네. 그래서 이거 순질러서 이 팥을 재배하면 훨씬 더 편하겠다. 이 팥을 이렇게 넝클용으로 재배하게 되면 녹두하고 똑같아요. 계속 따줘야 돼요. 이게 익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야생성이 강해서. 근데 이렇게 순질러 주면 한꺼번에 이제 익기 때문에 수확기도 한꺼번에 이렇게 수확할 수 있고 좀 편한 감이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재배법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팟이라든지 두루팟이라든지 10월팟, 부릅배기 51팟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51팟은 이제 좀 조생종에 속하는 거죠. 51팟이라고도 하고 신날거리. 신날거리라도 하고 구루가리 팥도 되게 이제 늦게 심어서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루가리 팥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릅배기라고 하는 말은 간작을 얘기합니다. 간작. 뭘 심었는데 콩을 심었다든지 아니면 수수를 심었다든지 이런 사이사이에 이게 심어놨는데 제대로 안 자란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이 짓기에 늦게라도 심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부룩친다고 그래요. 부룩백이라고 부룩 뺀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작으로 심는 게 이 부룩백이 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대가리팥, 색깔쟁이팥, 개골팥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개구리 등딱지 모양 같기도 하고 새 머리에 있는 무늬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용의 눈이 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팥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신랑이 이제 처가에 가서 초래상을 올리게 되는데 초래상에 올리는 떡을 올리는데 그때 용떡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초래상에. 용떡이 뭐냐면 가래떡을 이렇게 또아리 틀어서 이렇게 쭉 올리는 거예요. 용떡. 그래서 이제 그 용떡에 대가리를 이제 용처럼 만들게 하려면 눈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용안처럼 보이는, 용의 눈처럼 보이는 이런 그 개골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정말 용처럼 보여요. 용떡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장수하고 자손 번성하라고 이렇게 용떡을 올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개골팥을 붙였다고 해요. 개골팥보다는 용의 눈이 팥이 훨씬 더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제 41팥, 6월팥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 색깔을 내고 있는 저런 노란팥이라든지 여기 지금 물팥의 색깔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는데 흰팥보다 약간 좀 그 물에 젖은 듯한 흰팥이 물에 젖은 듯한 팥이 물팥입니다. 색상이 이게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팥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서 두루팥이라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정팥도 검정팥은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토종 목록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되게 이제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검정 팥도 풋팥에서 이렇게 까보면 빨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익으면서 저렇게 까매지는 거예요. 제 팥도 마찬가지예요. 풋팥을 이렇게 까보면 붉은 팥이에요. 그러면서 익으면서 마르면서 저렇게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이렇게 팥을 하게 되면 약간 붉은빛 계통의 색상을 내긴 하지만 검은 팥은 아주 좀 맞대가리 없는 색상을 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녹두입니다. 네. 녹두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명 녹두에서 이렇게 왔고요. 또 되게 이제 녹두, 그다음에 녹색꽃이라 녹색콩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래된 거고요. 몽빈? 예, 멍빈, 예, 멍빈. 오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멍빈. 그다음에 이제 인도 원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소산성 내에 있는 백제 군창지에서 그 탄화된 형태로 출토된 바가 있어서 청동기 시대 이전에 이미 녹두의 재배가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 비근화는 아까 이 그 동부하고 아니 아까 팥에서 나왔던 그런 학자의 이름을 썼고요. 종소명은 라디에이타라고 해서 방사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양 뭐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꽃하고 이제 열매를 보면 아까 팥 잎사귀 표면에 약간 털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녹두는 팥 표면이 약간 반질반질한 편이에요. 꽃은 노란색 똑같죠. 예. 그래서 팥하고 녹두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팥은 익어가는 게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물론 한꺼번에 익지 않는 이 팥도 있지만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수확이 쉬운 반면에 이 녹두는 익는 대로 따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녹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분 때문에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 성질이 차고 이제 해독 작용이 굉장히 강한 게 이제 이 녹두의 효능이에요. 네. 그래서 해독 작용이 크기 때문에 되게 벼농사라든지 논농사에서 약을 많이 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농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서 평야지대에서는 꼭 녹두를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뇨작용이라든지 신장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녹두로 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드름 방지라든지 피부 미용에 여성들 피부 미용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녹두팩이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차가운 성질 때문에 이 저혈압이나 냉증에는 이제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독작용이라든지 이런 식욕증진이라든지 뭐 이런 약효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저혈압증이라든지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레시피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토종 녹두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녹두는 이제 주로 숙주나물 를 해먹죠. 그러니까 콩으로 새싹 길러 먹으면 콩나물이라고 그러는데 녹두로 새싹을 길러 먹는 것은 숙주나물이라고 불러요. 네. 그 이유가 그 생육신 한 사람인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숙주나물을 해놓으면 쉽게 이렇게 상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절하는 것을 따서 이렇게 숙주나물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숙주 집안에서는 절대 숙주나물을 안 먹는답니다. 숙주나물로 불리는 것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녹두장군이 이제 녹두장군 노래에서 나오는 청포묵 묵을 쓸 때도 이 녹두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앙금을 내서 이렇게 쑤어서 이렇게 녹두 그 묵을 쓰게 되는데 녹두묵의 이름은 이제 청포묵이고
그다음에 청포묵 중에서 청포묵과 달리 좀 황포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노란 녹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묵을 쓰게 되면 연한 노란색을 띄어서 그걸 이제 황포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낭콩입니다. 이거 글자 간격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읽을 수 있겠다. 어, 그 중국을 부를 때 이제 강남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강남, 중국에서 온 콩이라는 얘기고요. 원래 원산지는 멕시코가 원산입니다, 남미. 그래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남부지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됐다고 해서 강낭콩이라고 하고요. 그런 이제 전래된 것들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명 파셀로스. 파셀로스는 이제 작은 배 또는 조각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낭콩을 우리가 밥에 넣어 먹으면 약간 그 비릿한 향 나는 게 있죠. 그것을 이제 파셀로스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아이들이 강낭콩을 먹으라 그러면 싫어하는 이유가, 또는 이제 강낭콩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저 파셀로스 향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파셀로스라는 얘기는 작은 배 또는 조각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강낭콩 중에서 네이비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먹는 강낭콩보다는 좀 길어요. 그래서 꼭 이제 군합을 닮았다고 해서 되게 이제 네이비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소명인 불가리스는 이제 보통의 콩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제 열대에서 기온했을 때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넝클 형태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온대지방으로 전래되면서 이렇게 이제 변종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키가 작은 강낭콩이죠. 그래서 이렇게 넝클진 강낭콩은 5월에 심으면 10월 설이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 꽃피면서 열매를 맺는 반면에 이렇게 변종이 된 키가 작은 강낭콩은 6월 말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을에 또 다시 이렇게 심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설이 내리기 2번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키가 작은 강낭콩을 두벌콩이라고도 부릅니다. 2번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강낭콩이 되게 이제 감자하고 굉장히 많이 어울려요. 그래서 감자밭콩 그러면 이렇게 키가 작은 콩이다라고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감자밭콩. 그래서 이제 되게 감자밭하고 감자 심을 때 같이 심고, 그다음에 감자 수확하고 나서 또 심는, 감자하고 굉장히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강낭콩을 가을 재배할 때는 반드시 7월달에 심어야 됩니다. 완두콩도 마찬가지예요. 완두콩을 한번 두벌콩으로 2번 재배하겠다 싶으면 봄에 심고 또 가을 작기로 심을 때는 7월 중에 심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좀 더 늦게 심게 되면 설이 맞아가지고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강낭콩의 영양 성분도 보면 다른 작물들과 똑같이 이제 단백질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함량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산부들이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이 강낭콩을 꼽는 이유가 아이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선천적인 어떤 결손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강낭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이라든지 치매 예방, 그다음에 소화촉진, 장 건강. 장이 건강하면 당연히 이제 피부에도 좋겠죠. 되게 이제 대장이한테 좋은 게 피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낭콩 하면 가장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이렇게 세자매 농법이라고 하는 거죠. 남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게 해서 이게 강낭콩을 심고 그 밑에는 호박을 심어 놓는 거예요. 네.
보면 이제 저도 이거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호박이 같이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남미에 있는 호박 중에서 남미 호박 중에서 아마 그 뭐죠? 이렇게 넝클형이 아닌 아,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중국집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호박 있죠. 네, 그런 주의 호박, 넝클형이 아닌 그런 호박을 이제 밑에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을 주키니 호박, 예, 감사합니다. 최정희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주키니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으면 이제 콩은 이제 질소를 이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옥수수는 또 다비작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땅을 이제 집약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농사법도 많이 이제 남미에서는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농생태학에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했더니 각각을 심어서 수확한 양의 120%를 수확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굉장히 농생태학적으로 굉장히 그 선호하고 또 장려하는 그런 농사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호박 때문에 이제 강낭콩하고 옥수수를 같이 심는 분들은 굉장히 농가에서 많이 보여요. 실제 옥수수는 일찍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고 나서 그 마른 옥수수대를 이제 강낭콩이 의지해서 자라는 거죠. 뭐 강낭콩뿐만 아니라 이제 동부라는 작물을 해도 되고요. 너클 작물들은 다 활용을 해도 됩니다. 네, 토종 강낭콩은 이제 이렇게 키가 작은 강낭콩과 너클 강낭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이제 저렇게 홍화채두 같은 경우도 붉은 꽃을 피는 거, 흰 꽃을 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넝클 콩의 형태예요. 홍화채두는 흔히 이제 채두라고 하면 대개가 꼬투리째 먹을 수 있는 콩들을 채두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흔히 그린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채두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부 중에서도 각근동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채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비콩, 우리 편두콩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도 되게 이제 꼬투리째 먹을 수 있어서 채두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두입니다. 완두라는 이름은 이제 한자명 완두에서 이렇게 유래됐는데 지중해가 이제 원산지고요. 두해 살이 풀리는 얘기는 가을에 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이제 밭에 뭐 보리나 미련이나 또는 이제 양파나 마늘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 텐데 이걸 완두콩을 지금 현재 심어 놓으면 겨울 내내 얘가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실은 완두를 심으려면 보통 2월달 땅 풀리자마자 바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마 전에 완두콩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 시기가 빨라야 되는데 봄에 바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을에 파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초겨울에 지금도 파종해도 돼요. 싹이 안 나고 땅속에서 살아남아 있다가 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완이란 말이 싹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가을철에 보리 심을 때 보리밭가에 함께 심어서 수확했다고 해서 보리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완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감자밭콩하고 똑같죠. 보리 수확하고 나서 또 심어야 돼요. 바로 7월 달에. 그러면 두 벌 콩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보리하고 같이 심고 보리 거둔 땅에다가 다시 또 완두콩을 심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리콩이란 말이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콩, 토종콩 중에서는 이제 보리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르면 쭈글쭈글해져서 홍역에 걸린 얼굴 같다고 해서 마마콩이라고도 하고 별콩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임두마마콩이라고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이게 콩이 이제 토종 완두 같은 경우는 탱탱한 콩이 있는가 하면 쭈글쭈글한 콩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이 그 광합성을 한 저장 물질을
녹말 형태로 저장하느냐 아니면 설탕 형태로 저장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녹말 형태로 저장한 콩들은 탱탱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애들은 설탕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비슷한 게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완두만 지금 생각나는데 단옥수수가 그렇습니다. 단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설탕 형태로 저장을 하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단옥수수 씨앗은 쭈글쭈글하죠. 네. 근데 다른 콩들은 전분화가 돼서 녹말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탱탱한 씨앗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소명 피썸은 이제 완두의 고대 그리스명이고요. 같은 경우 완두속을 일컫고 정소명은 사티범이란 말은 이제 재배하는 종류라는. 완두까지 하고 쉽게요. 거의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많지 않아요. 예. 1시간 정도. 그러면 완두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완두콩의 효능을 보면 위를 보호하고 기를 평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또 설사를 멈추게 하고 피부 개선 효과라든지 항균 작용, 간병변 예방 작용, 항암 작용,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 피부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두콩 재배 농가가 굉장히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그 생협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완두콩 재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완두콩은 정말 아이들이 그 성장기에 필요한 아이오딘 성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드 성분이죠. 예, 아이들한테 굉장히 꼭 필요한 성분이 있는 게 이 완두거든요. 그래서 누가 기농해서 뭐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면 꼭 추천하는 게 이 완두 농사입니다. 2번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푸드콩 상태로 저장할 때 냉동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포장해서 출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괴산으로 귀농한 친구, 젊은 친구 박호철 씨가 이 완두 농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고혈압, 야맹증, 각막건조증 예방이라든지 이 전립선 비대 효과를 줘서 전립선 오줌 잘 못 넣는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요. 각종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필요한 양분들을 제공합니다. 완두는 이제 흰 꽃도 하고 이렇게 빨간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흰 꽃은 되게 이제 초록색을 띠고 이 빨간색들은 콩 색깔도 초록색보다는 약간 그 갈색이라든지 자줏빛이라든지 이런 색상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완두는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대개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완두의 덩굴손이 그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을 잡기가 쉽게 돼 있거든요. 그물 같은 거 잡거나 아니면 끈을 해주면 되게 이제 막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잘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농가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가을에 그 고추나 가지 이런 것을 수확하고 나서 고추대 가지대를 안 뽑아요. 그리고 고추대 밑에다가 완두를 심어요. 바로. 그러면 이듬해 고추대하고 가지대를 타고 완두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가을에 뽑지 않고 바로 그냥 그 고추 딴 가지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바로 완두를 파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완두 수확할 때까지는 얘가 안 꺾이니까 고추대나 가지대는 굉장히 튼튼한 되잖아요. 그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저도 목이 메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쉴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잠깐 물도 마시고 뭐 기지개도 켜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올려주시고요.
네, 요즘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 이제 저도 그렇고 씨앗 그동안 농사지은 그 최종포에 농사지은 씨앗들 갈무리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음, 저 역시 올해 한 해 동안 수집한 씨앗들 정산하느라고 바쁜데요. 다음 주 월요일 대표님 저거 안 끄고 가셨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보세요. 됐어요? 이판도 선생님하고 태옥 씨가 아직 안 들어왔구나. 이판도 선생님 인사 말씀 잠시 있겠습니다. 이판도 선생님, 이판도 선생님 들어오셨죠? 아직 안 오셨나? 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씨앗 정리할 게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여기 수원에 내려와서 지금 농민회관에 마련된 저희 사무실에서 씨앗 정리하고 있고요. 또
대표님도 이북동의 최정포에서 계속 씨앗 정선 작업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관에서 씨앗 정리하는 거는 9일, 13일, 14일, 18일 이렇게 씨앗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언제 그거 씨앗 정리하시죠? 쉴 때도 없이 하시나요? 최정포에서 대표님 그 씨앗 정리하는 거 도와주실 분들은 카톡이나 혹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판도 선생님, 오늘 순식간에 했을 텐데. 아니에요. 들어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조금 남은 거 끝내시고요.
네,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동부 소리가 나가는 줄 알고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 아, 이런 실수를. 동부라는 이름은 그 옛날에 문헌에 보면 동배에서 이제 어원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흔히 이제 또 강두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콩꽃트리에 이제 붉은색이 도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붉은색을 이제 구리동자를 써서 동배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 이제 동부에 이른 겁니다. 아직도 이제 평안도 방언에는 동배라는 이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동배 이름을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훈몽자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광장이라는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본초 강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국명이 광하 또는 이제 장두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광장이라는 이름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남도 지방에 가보면 강낭콩이든 동부든 다 그냥 광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광쟁이. 근데 이게 이제 동부의 원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 동부콩이 이제 아메리카 이제 그 노예들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도입이 돼서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매년 1월 1일에 오전 전에 이 동부콩을 이용한 스튜를 끓여 먹는 게 새해 행운을 비는 그런 전통이라고 합니다. 노예로 끌려간 인원이 그때 이제 어느 자료를 보니까 5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노예로 팔린 거죠. 동부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동부가 있는데 되게 이제 제가 이제 분류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구리처럼 눈 주변에 검은 무늬가 있는 것은 무조건 동부다.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 눈 주변이 이렇게 그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팥은 반대로 이제 이 저런 무늬가 없고 눈이 좀 길죠. 그리고 녹두는 눈이 아주 작고 그런 이제 콩 종자를 봤을 때 되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가꾼 동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섰을 때 되게 채두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먹을 때 이렇게 꼬투리를 만져봐야 돼요. 꼬투리를 만져서 이게 푹신푹신한 섬유질이 생겼다 그러면 못 먹는 거고요. 딱 만져봤는데 아직 딱딱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채두로 볶아서 먹고 생으로 먹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동북꽃 예쁘죠? 꼭 나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꽃이 생기면 꽃이 피면 그 꽃에서 동부 줄기가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옵니다. 어느 분이 음소거 안 하셨나 보다. 계속 이거 전체 누르면 계속 잡음이 들리네요. 꺼질 텐데.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부 중에서 이제 흰동부라든지 각시동부라든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따라서 계속 들리네요. 이름이 있는데 그 보시면 이렇게 까만 동부가 넝클성이 좀 덜한 편이에요. 다른 것들은 어느 분이 누굴 때리고 계시나요? 계속 소리가. 아니 됐어요. 했어. 그 되게 넝클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해서 이 검은 동부는 넝클이 굉장히 키가 작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넝클이라든지 울타리가 없으면 심어도 되는 게 이렇게 까만 동부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야생화된 야생 동부가 있는데 야생 동부는 되게 이렇게 까만 동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까치콩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작두, 까치 작자를 써가지고 작두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작두콩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작자가 까치 작자의 작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칼콩이라고 하는 그 작두콩은 그 염을 썰 때, 소 염을 썰 때 쓰는 그 작두를 닮아서 또 작두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자명으로는 동의보감에 이걸 이제 편두 또는 이제 변두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꼬투리의 모양이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옆면이 아주 그 평평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건 그 동의보감의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약성을 할 때 우리가 그 메주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성이 높은 것은 까만 콩을 약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이렇게 넝클성이 있는 콩들은 하얀 것이 훨씬 더 약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두콩도 흰 작두콩을 더 선호하지 빨간 작두콩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강낭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강낭콩을 좋아하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콩 이런 것은 이제 밥에 넣어 먹는 콩이고 약으로 쓰는 강낭콩은 하얀 강낭콩입니다. 까치콩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여기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교잡이 되면 세 종류입니다. 중간 까치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흰 까치콩이고 까만 까치콩. 그래서 까만 까치콩은 이렇게 자색에 빨간 꽃이 피고요. 흰 까치콩은 이렇게 하얀 꽃이 핍니다. 근데 이제 중간 까치콩은 꽃은 빨간데 이파리에 있는 연맥은 파랗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되게 이제 재미난 다양성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두콩이란 걸 이제 할 텐데 이건 이제 작두의 칼날 모양인 이제 콩 종류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임원경제지 책에는 이제 도두 칼도자 써서 도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칼 얘기할 때 도자가 있고 검이 있잖아요. 그죠? 도하고 검은 무슨 차이일까요? 둘 다 칼인데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도고요. 그다음에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대개는 이제 검으로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양날이 있는 뭐 스파르타라든지 뭐 이런 로마군이 싸움하는 거 보면 되게 검이에요.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근데 동양에서는 되게 한쪽 날이 있는 도로 싸우죠. 물론 이제 중국 무협지 보면 이제 검도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날렵하게 칼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콩들을 이제 작두콩이라고 하고요. 우리 흔히 이제 그 동화책에 그 콩줄기 콩꼬투리 잭과 콩나무 할 때 잭이 이렇게 타고 올라갔던 콩도 이 작두콩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잭빈이라고도 하죠. 작두콩. 잭의 콩나물에 나오는 그 콩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문헌에는 협검도 뭐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토착으로 이제 카나발리라고 해서 덩굴 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녀 콩속이 이제 어떤 속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대표하는 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종소명에 있는 엔시포미스라는 뜻도 칼 모양의 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두콩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붉은 칼콩이 있고 흰 칼콩이 있죠. 붉은 작두콩, 흰 작두콩. 붉은 작두콩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런 핑크색 꽃이 핍니다. 흰 작두콩은 하얀색 꽃이 펴요. 그래서 꽃 색깔로 얘가 흰 작두콩이다. 아니면 빨간 작두콩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줄기가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밑둥은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작두콩. 그래서 줄기 모양, 줄기 색상으로도 이게 빨간 작두콩인지 흰 작두콩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작두콩은 이제 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버릴 게 없는 그 작물로 알려져 있죠. 콩도 먹지만 이 콩꼬투리도 말려서 잘라서 말린 다음에 차로 끓여 먹고 줄기라든지 뿌리까지도 그런 비염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이렇게 말려서 차로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작두콩은 버릴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콩에 속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콩 농사를 짓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작두콩에서 말씀드렸듯이 콩 꼬투리라든지 콩 줄기라든지 콩 뿌리라든지 이게 굉장히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퇴비 만들 때, 특히 이제 액비를 만들 때 이런 콩깍지라든지 콩대라든지 이런 거 버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물에다 담그면 아주 갈색으로 뽀얗게 우러나면서 거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콩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콩 꼬투리 이렇게 버린 게 있으면 양파망 같은 데다 담아 오셔서 겨우 내내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갈색으로 우러나서 이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농사 지을 때 퇴비를 뭐 마늘이나 양파밭에 퇴비를 옷거름으로도 줄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이제 토양 내에 이제 미생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름을 분해해서 식물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작용들이 굉장히 덜해요. 그래서 액비를 주로 이제 마늘밭이나 양파밭, 보리밭, 밀밭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그때 이 콩깍지, 콩꼬투리, 콩대 액비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기묘하게 습니다. 그래서 큰 통 하나 장만하시고 거기다가 콩꼬투리, 콩대, 콩깍지 이런 거 담아서 꼭 액비 만드세요. 네, 이상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올리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먼저 할게요. 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판도 선생님, 선생님은 꼭 메타버스에 계시는 것 같아.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저거,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판도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